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행정사 실무법. 정말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좀만 더 우리 힘내서 포기하지 맙시다. 할 수 있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행정심판법 조정 절차요. 자, 위원회는요, 당사자의 권리,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 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죠. 다만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 조정할 수 있죠. 절차요. 개시 결정으로서 조정하죠. 결정으로서 조정을 개시합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정 개시 결정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심판 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우편, 전자우편 등이죠. 간이 통지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진행이요. 위원회는 심판 청구된 사건의 법적, 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는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그 이유와 취지를 설명하고요. 조정서 작성이에요. 자, 조정은요,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에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고 위원회가 확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 위원장은요, 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위원 중에 특정 위원을 지정해서 조정안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고요. 송달,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조정서 정본 송달하여야 합니다. 자,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정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도 알려야 하죠. 자, 조정은 청구인에게 조정서가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자, 조정은 청구인에게 그 조정서가 송달되었을 때 그 효력이 생겨요. 자, 조정서 등본을요, 위원회는 조정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 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조정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서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자, 심리기일의 지정이요. 자, 위원회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심판 절차 진행을 위해 심리기일을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효과요. 조정 역시 재결과 동일하게 기속력 발생하죠. 따라서 위원회는요,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그럼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청을 명하고요. 그 기간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죠. 자, 행정심판 재청구 금지요. 심판 청구에 대한 조정이 있으면 그 조정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33번이요. 보통항고와 즉시항고의 항고기간과 항고재개 효과. 일단 항고기간은 보통항고와 즉시항고 나눠서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보통항고는요, 항고기간에 정함이 없죠. 그래서 재판의 취소,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같은 경우는요, 즉시항고 같은 경우는 즉시항고는 즉시 항고기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일주일 이내죠. 이때 이거는 불변기간을 의미하고요. 항고기간의 만료예요. 자, 즉시항고 같은 경우는 항고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재판이 확정되죠. 그러면 더 이상 불복 신청을 할 수 없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추후 보완,
인정되죠? 즉, 자, 항고권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즉시 항고의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자,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유효한 즉시 항고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자,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해서는 30일이죠. 자, 즉시 항고. 불복 신청할 수 없죠. 재판이 확정되면. 근데 다만 자, 항고권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즉시 항고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 사유 종료한 날부터 2주일 이내 유효한 즉시 항고할 수 있죠. 자, 항고 제기 효과요. 일단 확정 차단 효력이 발생하죠. 확정 차단 효력. 확정 차단 효이라고 하죠. 자, 보통 항고의 경우, 자, 보통 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항고 기간에 제한이 없고, 항고 기간 제한이 없다? 그럼 확정력도 없죠? 자, 그래서 재판의 확정 차단이라는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 자, 사건은요, 원심 재판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된 것이고요. 항고 사건은 새로운 사건으로 봅니다. 새로운 사건. 즉시 항고의 경우요. 자, 즉시 항고를 허용하는 재판에 있어서는 즉시 항고의 제기에 의하여 원심 재판의 확정을 차단하는 효력이 생기죠. 2심이요. 자, 원심 법원의 항고의 제기가 있으면 원심 재판의 대상인 사건 항고심의 2심 되죠. 집행정지 효력이에요. 항고는 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특히 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항고의 제기로 인하여 그 재판의 형성력과 집행력은 정지됩니다. 자, 도시관리 계획 봤고요. 고시의 성질. 자, 35번이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특정 사유가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하였고, 이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월 15일 효력 발생 시기로 명시하여 고시한 경우네요. 이때 1번 청소년 유해 보호위원회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고시의 성질 대상 적격. 1번이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결정 및 고시의 성질이요.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고시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특정한 사건을 규율한 일반 처분에 해당하죠. 일반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고시의 대상 적격 여부요. 자, 행정심판은요. 자,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처분이란 것은 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데요.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고시 일반 처분에 해당하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상대인에게 일률적으로 특정된 사실을 금지시키는 의무를 부과함으로 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에 해당합니다. 자, 두 번째요. 사안의 고시에 의해 A는 자신의 웹사이트가 같은 해 3월 15일에 폐쇄되어 있음을 알았으며 이에 해당 고시가 부당함을 주장하며 같은 해 5월 1일에 고시에 대한 취소 심판 제기한 경우. 자, 문제 소재요. 고시에 대한 청구 기간 기산점을 고시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안날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 되겠죠. 그래서 자, 3월 15일에 폐쇄되어 있음을 알았으며 이에 해당 고시가 부당함을 주장하면 같은 해 5월 1일에 고시에 대한 취소 심판을 제기한 상황이죠. 지금 본 사안에서 자, 청구인 A가 지금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고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특정 의무를 발생시킬 일반 처분에 해당을 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기준을 결정하여 이에 따라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효력 발생 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하였다면요. 그죠? 1월 15일을 명시했네요. 이는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해버려요. 이는 상대방이 고시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그래서 사안에서 청구인인 A가 지금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불문하죠. 고시의 효력 발생일은 1월 15일에 그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간주되고요. 행정심판은요 5월 1일에 청구했죠. 만 날로부터 90일이 훌쩍 넘었네요. 그래서 자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죠. 어쨌든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고시에 대한 청구 기간 기산점을 고시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안날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거죠. 청구 기간이요. 여러분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이란 뭐죠? 청구인이 소정의 심판 청구의 기간 이내에 죄송합니다. 청구인이 소정의 심판 청구 기간 내에 심판을 제기해야 하는 것. 시험이 다가오니까 살짝 조금 멘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자, 원칙이에요. 행정심판 청구는요. 원칙적으로 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야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두 기간 중에 여러분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당해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 각하됩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죠. 90일에 대한 예외. 자,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심판 청구 제기할 수 있죠. 이 기간 불명 기간이고요. 180일이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경과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판 청구할 수 있죠. 자, 문제가 되는 게 고시에 있어서의 청구 기간입니다. 고시에 있어서의. 자, 지금 고시에 있어서의 청구 기간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지금 처분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경우죠. 이때 처분의 상대방이 특정이다. 자, 당사자가 고시 또는 공고를 본 경우에는요. 본 날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겠죠. 그런데 문제가 이런 거예요. 불특정 다수.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때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 발생 시 그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청구기간을 기산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처분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특정인이다 그러면 당사자가 고시 또는 공고를 본 경우에는 본 날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겠죠. 근데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 발생 시 그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청구기간을 기산합니다. 그래서 사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 발생 시 그러면 청소위원회가 효력 발생 시기로 명시한 1월 15일부터죠. 이때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청구기간을 기산합니다. 사안에서요.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고시는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특정 의무를 발생시키는 일반 처분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 유해 매체의 기준을 결정하고요.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 발생 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하였다면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고시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는 불문한다고 그랬죠.
본사안에서 청구인인 A가 그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 불문하고 고시의 효력 발생일인 1월 15일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심판은 5월 1일에 청구하였으므로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했다. 부적법하다. 그렇죠? 잘 기억하시죠? 고시에 있어서 청구기간. 이 부분이 중요하죠. 포인트. 간접강제. 그죠? 직접 처분. 구별해야 된다. 그죠? 이행지의 기속용 확보 수단.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일단 볼까요? 예. 워낙 중요한 쟁점이니까. 이행지의 기속용 확보 수단.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요. 여러분, 일단 직접 처분이요. 개념. 자, 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자,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 그죠? 위원회가 당의 처분을 직접 행하는 거죠. 위원회가 당의 처분을 직접 행하는 것. 그게 직접 처분이죠.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 위원회가 당의 처분을 직접 행하는 것. 성질은 뭐예요? 직접 처분은 처분 명령 재결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죠. 행정심판 작용이며 동시에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제도 취지. 직접 처분은 의무이행 심판에서 처분 명령 재결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함이죠. 네. 즉 의무이행 재결의 이행강제 제도라고 볼 수 있죠. 요건이요. 직접 처분. 자, 처분 명령 재결이 있어야 돼요. 처분 명령 재결. 네. 그 다음에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자, 위원회가 당사자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청을 명한 뒤에도요. 해당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시청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어야 돼요. 그래서 직접 처분이란 것은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자, 당의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므로 그죠? 당의 행정청이 가령 어떠한 처분을 했다.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의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처분,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 포인트 잘 잡아가야죠. 다시 직접 처분을 위원회가 직접 처분하기 위해서는요. 처분 명령 재결이 있었고요. 위원회가 당사자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서 시정을 명한 뒤에도요. 해당 행정청이 기간 내에 시정명령 이행하지 아니하였어야 됩니다. 즉 직접 처분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당의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어야 하죠. 때문에 당의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다면요. 그 처분의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결청이 직접 처분할 수 없다는 거죠. 자, 효과요. 자,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범위요. 범위는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내로 재결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 사실 내용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때에는요, 그 사실을 당의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죠.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자, 위원회가 해당 처분을 당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으로 보아서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 감독에 필요한 조치 해야 됩니다. 한계요. 위원회는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직접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죠. 정보공개 처분이 그 예입니다. 정보공개 처분. 자, 간접강제 같은 경우는요. 개념. 자,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요. 행정심판 위원회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죠.
다시 행정심판 간접강제요.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있어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요.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취지는 인용재결의 실효성 확보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행정심판 작용이며 동시에 직접강제 한계를 보완합니다. 절차 보면요. 자, 위원회는 간접강제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 의견 들어야 되고요. 자, 청구인은요.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위원회는 사정 변경이 있다.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결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요. 자, 효과요. 효과. 간접강제 결정의 효력은요. 자,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죠. 결정서 정보는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자,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권한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자, 이때 집행무는 위원장의 명예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합니다. 둘째,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죠? 됐죠? 네. 그래서 조금 중요한 개념인데 생각보다 개념을 쓰기가 쉽지 않은 간접강제 직초처분이었습니다. 직권주의, 간이주의. 그죠? 여러분, 이건 뭐 비동사건 총칙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직권주의와 간이주의에 대한 개념. 일단 비동사건, 자, 직권주의, 간이주의 다 채택하는데 직권주의요. 우선 절차 개시. 자, 비동사건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직권주의, 그러니까 즉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자, 법원이 공익적, 후견인적 입장에서 당사자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가 있죠. 다음, 심판의 대상과 범위요. 비동사건 절차에서 심판의 대상과 범위는 당사자 신청에 구속되지 않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심판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절차 종결이요. 자, 비동사건 절차에서는요, 원칙적으로 자, 신청의 포기나 일락 또는 화해에 의한 절차의 종결의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법원의 자, 직권에 의해 개시된 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의 취하가 인정되지 않고요. 자, 간이주의. 간이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개념 간이주의. 비동사건 절차의 가장 현저한 특색이죠. 그래서 절차를 가능한 한 간이 또 신속히 행하고요. 시간, 노력 및 비용의 절약을 도모하기 위한 주의죠. 간이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구현하죠? 자, 비동사건에서 신문은 비공개로 하죠. 네, 비공개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이 상당하다고 자, 인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방청 허가할 수 있고요. 조서 작성 간이와 자, 법원 사무관 등의 증인 또는 감정인 신문에 관하여는 반드시 조서 작성해야 되죠. 근데 기타 신문에 관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나여 조서를 작성합니다. 자, 판결서 작성이에요. 재판의 원본에서 판사가 서명 날인하죠. 재판의 원본에 판사가 서명 날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서나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이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원본에 가름할 수도 있죠. 그리고요, 재판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는 결정으로서 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결정으로 합니다. 자, 고지 방법이요. 자, 민사재판의 고지는 송달의 방법에 가죠. 근데 비송사건의 경우는 자,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기일의 지정은 송달 방식으로 하고요. 자,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자,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하고요. 간이주의와 직권주의였습니다. 그렇죠?
기부채나 이거 봤던 문제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사 업무 넘어가고요. 이건 또 봤던 문제. 당사자 개념과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비송사건에서의 당사자 개념,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약수라시오. 일단 당사자 개념 볼게요. 당사자 개념. 자, 비송사건에서는요, 절차에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다음에 재판의 효력을 직접 받는 실질적 지위는 저도 있습니다. 양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죠. 비송사건에서 원칙적으로 양자가 일치하지 않고요. 자, 비송사건의 당사자나 양기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네. 따라서요, 비송사건에서의 당사자란 당의 비송사건을 신청하거나, 그죠? 개념.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라 하면요, 당의 비송사건을 신청하거나 종국재판에 의해 직접 그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는 자. 그래서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 수인의 이해관계인이 각각 독립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그렇죠? 다음 수인의 신청인이 공동하여서만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다음에 반드시 공동 신청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수개의 신청 사건을 병행해서 심리와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자, 수인의 이해관계인이 각각 독립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그쵸? 이때 각 신청권자로부터 자,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의 전후가 있더라도 신청 전부에 대해서 공동소송에 준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핵심은 그죠? 각 신청은 독립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어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수인의 신청인이 공동하여서만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거는 법률상 반드시 수인의 공동 신청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세 번째 사항이죠. 네, 아니지만 신청인이 공동하여서만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신청 요건은 비송사건 재판 시까지 충족해야 하죠. 1인의 취하에 의하여 신청 요건 인원수에 부족하게 되면 그 신청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반면에 세 번째, 반드시 공동 신청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때는 반드시 신청을 공동으로 하여야 하죠. 이 경우에 법률이 요구하는 신청인의 일부가 결여됐다. 그 보정이 없는 한 법원은 신청을 부적법 각하해야 합니다. 수개의 신청 사건을 병행해서 심리와 재판해야 하는 경우. 자, 법률의 규정상 공동의 신청 사건은 아니지만 수개의 신청이 있으면 유사 필요적 공동소송 사건처럼 심리와 재판을 병행할 것을 요구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심리와 재판을 병행할 것이 요구되는 사건. 그러나 이들 사건도 고유 필요적 공동소송 사건이 아니므로 자, 각 신청인은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기일과 송달. 비송사건 절차의 기일, 그 다음에 송달에 대한 개념이요. 자, 기일이 뭐죠? 기일의 지정. 기일이라는 것은, 자, 비송사건 절차에 관해서 법원, 당사자, 자, 그 밖에 관계인이 일정한 장소에 화합해서 비송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을 말하죠. 기일이란 비송사건 절차에 관하여 법원,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이 일정한 장소에 화합하여 비송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 자, 기일의 지정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합니다. 자, 판례는요. 기일의 지정이 반드시 재판의 형식에 의하여 하는 것은 아니고 자, 통지서가 양쪽 당사자에 송달되었다.
송달되었으면 기일이 지정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기일이 지정, 변경, 연기, 속행이요. 자, 비송사건의 기일에 관하여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결과 기일의 변경, 연기, 속행은 모두 법원이 직권으로 행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에 의한 기일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고요. 통지요. 기일의 통지. 기일의 통지, 기일 통지서의 기일을 통지서의 송달에 의하여 통지하죠. 네,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족합니다. 또한 기일 통지에 관한 행위는 다른 법원에 촉탁할 수 있고요. 불출석이 원칙적으로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법률상의 제재나 그 밖에 불이익 줄 수 있죠.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자, 다만 비송사건 절차에서 1회 기일에 신문이 종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법관 면전에서 자신의 주장을 하지 못하는 사실상 불이익이 있죠. 하지만 원칙적으로 자,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법률상 제재 등 그 밖에 불이익 줄 수 없습니다. 사실상 불이익은 입을 수 있다. 왜? 비송사건 절차는 1회 기일에 신문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관에서 앞에서 면전에 대놓고 자신의 주장을 하지 못하면 그렇죠? 불이익이 있을 수 있죠. 사실상. 네. 자, 송달이요. 송달. 일단 송달의 개념입니다. 개념이요. 자, 송달이란 당사자 그리고 그 밖에 소송 관계인에게 소송상의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법원의 통지행위죠. 송달의 개념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고지 방식의 자유입니다. 지금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여러분 재판의 고지는 자 법원이 어떻게 돼요?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꼴리는 대로 자, 적당하다고 자,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죠. 그 다음에 예외요. 자, 기일의 통지 그 다음에 공시송달의 경우 우선 기일의 통지는요. 당해 사건으로 출석한 자가 아니라 송달에 의합니다. 다음 공시송달의 경우 자, 고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서 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없다? 그땐 공시송달이죠. 언제 공시송달 한다고요? 고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의 불명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중요하죠?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 청구 칠일이 있는지.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사안은요. 자, 문제 읽어봐야겠죠? 자, 식품위생법 58조에는요. 자, 유해 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네요. 그런데 각 지역 간 제재 처분의 불균형이 문제될 자 보건복지부는요. 시행규칙으로 제재 처분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때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제재 처분 기준에는요. 유해식품 판매 금지 1회 위반에 대해서 자 1월의 영업정지로 규정하고요. 2회 위반에 대해서는 3개월의 영업정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 처분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횟수에 따라서. 자, A씨의 시장 갑은요. 유해식품 판매하다가 처음 적발돼 을에 대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도 지난 후에 을이 판매한 식품을 유해하지 않는다고 판명이 되었네요. 이때 그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심판 청구인 적격이 인정이 있는지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 심판에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자, 사안에서요.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 청구에 실익이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자, 가중적 제재 규정이 시행규칙에 규정된 경우죠. 그때 효력이 문제되는 거죠. 청구인 적격이요. 그 다음에 협의의 청구 이익 문제. 일단 청구인 적격. 자, 개념. 뭐죠?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되어 재결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말하죠. 청구인 적격. 자,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 청구 부적법 각하되죠. 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 법률의 범위. 법률은 근거법과 관련법까지 포함한다는 의미죠.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요. 문자 그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법률상 이익 구제설 이거죠. 그다음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다시 말해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자,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즉 공익보호의 결과로 인해서 국민 일반이 공동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자를 할 수 없습니다. 자, 협의의 청구이익 문제죠. 협의의 청구이익. 협의의 청구이익, 즉 행정심판은 취소로 인해 구제가 자,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하죠. 자, 협의의 청구이익이란 것은 자, 청구인 적격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말합니다. 협의의 청구이익이란 인정 여부요.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자,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또 처분 후 사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구이익이 부정되죠. 협의 청구 인정 여부. 이 부분이요. 자, 처분의 자, 효력이 소멸하거나 자,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처분 후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등. 자, 이거는 원칙적으로 청구이익 부정됩니다. 다만 이런 게 중요하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나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 소멸된 뒤에도요. 그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요. 자, 청구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청구 이익 인정한다는 거지. 자, 영업정지 기간 경과 후 청구 이익입니다. 자, 원칙이죠.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뒤 원칙적으로 청구 이익이 인정되지 않죠. 다만 자,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회복하여야 할 불가피한 이익이 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권리보호가 인정될 수 있죠. 지금 판례 같은 경우도요. 제재적 행정처분, 지금 사안과 같은 경우죠. 지금 판례에 있어서 제재적 처분 기준이 제재적 행정 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하거나 전제 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한 불이익,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 다음 네 번째요. 시행규칙에 규정된 가중적 제재 처분이에요. 사안이 그런 경우죠. 지금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 조건에 관한 규정이 지금 법령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도 자, 법적 성질이요. 대외적, 일반적 구속력 갖는 법규 명령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 공무원은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자, 이들이 그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 작용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죠. 따라서 이러한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선행 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받을 불이익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죠. 그래서 선행처분을 취소하여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안에서요. 지금 사안의 경우처럼요. 영업정지의 경우, 그죠? 정지기간을 이미 도과한 경우 청구이익이 부정됨이 원칙입니다만, 자, 가중적 제재 처분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심지어, 자, 행정, 규칙, 그죠? 심지어 그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중적 제재 처분의 사유가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판의 제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 가중적 제재 규정이 시행규칙에 규정된 경우에도 지금 청구인 적격을 갖는다는 거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시행규칙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그 법적 성질이 자, 대외적,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거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관할행정청이나 담당 공무원이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이 그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작용할 것이 당연히 예견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다. 해서 선행처분을 취소하여 그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너무 중요한 판례였어. 나왔으면 좋겠어. 신뢰보호 원칙이 나왔네요. 신뢰보호 원칙. 여기서는 사례를 보지 말고 다 보기엔 좀 시간이 없으니까 신뢰보호 원칙만 볼게요. 신뢰보호 원칙, 의 요건 효과. 이렇게요. 일단 신뢰보호 원칙이란 건요, 여러분. 자,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해서 자,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죠. 그렇습니다. 요건이요. 첫째, 자, 행정 기관의 선행 조치, 즉 공적인 견해 표명이요. 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 보호 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가 존재해야겠죠. 그다음 세 번째, 자, 행정 기관의 선행 조치와 개인의 조치 사이에 뭐가 있어야죠? 인과관계가 있어야죠.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자,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에 반하는 후행 행위를 하여 이를 신뢰한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자, 사안 같은 경우는 좀 긴데 이런 거겠죠? 자, 처음에 그래서 경찰 음주운전을 했는데 처음 그 감정 의뢰한 결과 혈중 알코올濃도 0.06이 측정되었는데 그래서 밥에게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하고 밥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서를 수령해서 소양 교육도 받았고 이수하였습니다. 이후에 지방검찰청장이 갑이 음주 측정에 부정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죠. 행정기관 선행 조치에 반하는 후행을 하여 이를 신뢰한 개인의 권익 침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보호 원칙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법한 행위가 돼서 취소사유입니다. 취소사유. 지금 심리 재결 검토해 보니까 사안의 해결. 자, 지방경찰청은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하는데 신뢰보호 원칙 준수해야 되죠? 그럼 판단건데 행정청이요. 일단 행정처분을 했으면 그 행정처분을 하는 행정청이라도 법령의 규정이 있는 데나 행정처분의 하자가 있거나 자,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거나
자,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처분 자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죠? 지금 사안에서처럼 그 선행처분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서를 수령한 때 이미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해서 그 운전자가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 지방경찰청장이 갑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그러한 갑의 신뢰 및 법적 안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어 위법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따라서 그죠? 따라서 위 사례의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갑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재결을 하여야 하겠죠. 인용재결, 즉 처분 취소 재결하여야 할 겁니다. 그렇죠? 신뢰보호 원칙 한번 살펴봤고요. 봤던 문제. 집행정지. 집행정지가 포인트네요, 이거. 집행정지요. 지금 보십시오.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갑은요. 위임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에 반대급부를 받았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업무 정지 청구를 받았죠. 갑은 이에 불복해서 갑의 행정심판위원회에 업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 업무 정지 처분이 집행하게 되면 갑에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요. 본안 재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또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며 본안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습니다. 갑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문제 소재네요. 지금 집행정지 결정은요, 그죠? 관할행정심판위원회가 집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에 대한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안에서 집행정지 요건에 대해서 검토하면 된다 이거죠. 취소 심판이요. 일단 업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하고 있네요. 함께 하고 있네요. 일단 취소 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특징,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죠. 지금 사안처럼 집행정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집행정지. 사정재결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요. 사정재결 관한 규정은 적용되고요. 집행정지 의의를 봐야겠죠. 집행정지. 목적 그대로 나오면서. 집행정지란 여러분 처분의 집행 또는 집행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예방할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그때 당사자의 권리,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를 말하죠. 요건이요. 심판 청구가 계속되어야 되는 거죠. 계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집행 정지
대상인 처분이 존재되죠. 심판 청구가 계속되어 있어야 되고,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이 존재해야 되고, 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요. 자,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고난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해요. 그죠? 다섯 가지 요건. 심판 청구가 계속되어 있어야 되고, 집행정지 대상의 처분이 존재해야 되고,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해야 됩니다.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해야 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되고, 본안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됩니다. 집행정지 절차요. 자, 집행정지위원회는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집행정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은요, 자, 심판 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위원회 의결이 있기 전까지 자,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면 되죠. 자, 그리고요, 위원회의 심리 결정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위원장은 직권으로 자, 위원회의 심리 결정을 가름하는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 내릴 수 있고요. 이때 위원장은요,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요, 추인을 받아야 하고, 위원회에 추인을 받지 못하면 자, 위원장은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 취소해야 합니다. 취소. 자, 내용이요. 집행정지 결정은요, 그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또는 전부,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내용으로 하고요. 처분의 효력 정지는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자, 취소요. 자,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 사유가 없어졌다? 그러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당연히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결정 취소해야겠죠? 집행정지 결정 취소한다. 이 말이죠. 자, 적용 범위는요. 자, 집행정지는요, 의무이행 심판에만 인정되지 않죠? 취소 심판 및 무효 등 확인 심판이 인정됩니다. 자, 결론. 자, 사례에서 행정심판은 취소 심판이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인정이 되죠.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은요, 심판 청구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행정심판 외에 업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위원회가 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집행정지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지금 사안처럼 집행정지 요건은 모두 구비되었다고 보여지죠? 그렇죠? 따라서 이 사례에서요, 갑이 자,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은 위원회는 갑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할 것입니다. 집행정지 맞고요. 지금 이렇게 사례를 다 보면서 여러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하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기본서 찾아보면 되겠죠? 네. 다 그런 겁니다. 봤죠, 이것도. 자, 이건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가 문제되는 거죠. 비례의 원칙. 그죠? 상당성 원칙에 반하죠. 적필상. 비례의 원칙. 개념은 자, 행정 목적과 이를 실현하는 수단 사이 합리적인 비례관계. 내용은 적합성 원칙, 필요성 원칙, 상당성 원칙.
그죠? 적합성 원칙은 자, 행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은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적합하여야 한다는 원칙, 필요성 원칙, 설정된 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 조치는 필요한 한도 이상으로 행해져서 안 된다는 원칙, 자, 상당성의 원칙, 자, 최소로 침해를 주는 수단을 선택해도 자, 행정 목적에 의하여 추구되는 이익이 상대방의 침해 권익보다 커야 된다. 네, 그런 원칙입니다. 이제 사안에서는 자, 상당성 원칙에 위반해서 비례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왜? 갑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자, 갑이 있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그래서 상당성 원칙에 반한다. 그죠? 봤던 문제죠. 이것도. 자, 회사 해산 명령, 비송사건 절차. 그죠? 나올 수 있다. 비송사건. 자, 신청인 주목하자. 신청인. 자, 법원 직권으로 가능하다. 그죠? 이해관계인 검사인 청구, 법원 직권 다 가능하다. 봤고요. 토지 수용 재결. 봤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꽤 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일단 사례 문제는 봤는데 지금 봐야 되는 것들은 남은 기간 동안에는 좀 행정사 실무법은 좀 비송사건 약술형 나오는 것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 들어가가지고 관련된 사례 몇 개 좀 더 보면 좋겠습니다. 그쵸? 여기에서 또 좀 봐줘야 될 쟁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쵸? 네. 오케이. 일단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도 찾아뵙겠습니다. 네, 쇼터디. 지금 뭐 많은 분들은 아니고요. 적당한 분들이 그래도 꽤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이용하시게 돼서 합격하시면은 나중에 쇼터디 유튜브 댓글에다가 좀 붙었다, 좋다, 뭐 이런 말도 좀 달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